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의 대중음악 평론가 이대화입니다. 그룹 폴리스의 리더이자 솔로로도 거대한 성공을 거둔 아티스트죠. 스팅의 재산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얼마 전 영국 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스팅의 자산은 약 1억 8천만 파운드라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3,119억 원이니까 그야말로 천문학적 액수라고 해야겠습니다. 갑자기 자산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요, 최근에 스팅이 놀라운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재산을 자녀들에겐 절대 물려주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스팅에겐 6명의 자녀가 있는데요. 제일 나이가 어린 아이가 18살, 제일 많은 아이는 37살이라고 합니다. 만약 물려준다면 똑같이 나누어 가져도 한 사람당 500억 원을 가지는 거겠죠. 스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이들은 각자 알아서 일을 해야 한다. 우리가 지금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남겨줄 돈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아이들에게 얘기했다.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식들에게 골칫덩이가 될 자산을 남기고 싶지 않다. 아이들 모두 스스로 일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고맙게도 아이들이 그동안 내게 무언가 바란 적도 거의 없다. 스팅은 종교나 사회 문제에도 관심이 깊고요. 철학적인 주제를 심오하게 음악 속에서 다루는 뮤지션이기도 합니다. 음악은 폴리스 시절의 히트곡 듣겠습니다. Every Breath You Take입니다. 김인경의 생생경제.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은 산재보험입니다. 오늘로 도입된 지 벌써 반세기가 됐네요. 50년이 됐는데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되던 1964년에 도입이 돼서요. 급격한 산업화 시대에 산재 근로자의 치료와 또 소득을 뒷받침해주는 안전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근로자가 혜택을 받기 어려운 제도라는 비판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50살이나 됐는데 아직까지 좀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해야지 되나요? 그런 인식들이 좀 있는 데다가 또 사회 전반에 안전불감증까지 깊게 뿌리 박혀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매년 2,000명이 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숨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반세기를 맞은 산재보험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또 발전이 돼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봐야지 될 것 같은데요. 노동건강연대의 박혜영 노무사와 자세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산재보험 나이가 꽤 들었네요. 그러게요. 네, 이렇게 많이 된다는 생각을 좀 못 해봤던 것 같아요. 예, 그게 딱 제도의 지금 현재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산재보험이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의미가 있다고 대답하시는 분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아직도 예. 제대로 모두가 혜택을 적절하게 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인식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예. 사실은 산재보험 제도가 한국 사회에 있는 것 자체는 되게 훌륭하거든요. 그렇죠. 산재 혜택을 받는 노동자도 실제 있고요. 예. 이게 우리 왜 회사 들어가면 4대 보험료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렇듯이 일하시는 분들한테 있어서는 이게 한국 사회 복지의 큰 한 축인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정책이 이제 굉장히 좁아서 일하시는 네. 분들한테는 산재보험에 대해서 여쭈었을 때 아무도 제대로 대답하시는 분이 없는 예. 이게 지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건강연대에서 10대 개혁 요구안을 발표를 하신 거겠죠? 예, 저희가 이번에 이제 50년을 맞이해서 네. 50살이면 사실 사람으로 치면은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 제도가 얼마나 큰 틀에서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이제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는지 많은 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10대 요구안을 만들었고 그 10대 요구안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신청을 누가 하거나 예.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거나 정책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이런 이제 큰 틀에서의 문제 제기였는데 저희가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건 사실은 병원에 아파서 일을 하다가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네. 내가 이게 산재로 되나 안 되나 이런 이제 고민을 하거나 혹은 산재 신청을 해야 되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거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고민 안 하고 병원 가서 네. 건강보험처럼 산재보험도 쓸 수 있지 않겠냐. 예. 제도를 좀 이렇게 쉽게 바꿔보자. 이런 이제 취지로 첫 번째 요구안이 모든 산재를 산재로 하자. 건강보험처럼 당연하게 하자. 이런 네. 이야기의 요구안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재를 보통 신청을 해도 승인이 잘 안 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개선하자는 얘기시네요. 예,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신청을 산재 신청도 이제 사람들이 잘 못하는데 신청을 이제 용기를 내서 해도 사실은 승인이 안 되니까 여러모로 이제 불편하거든요. 그렇죠. 실제 그러다 보니까 산재가 보험인데 예. 사보험을 들게 되는 거죠.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게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보험이 더 좋다고 오해를 하게 되는 건데 네. 그런 걸 좀 없애보자는 취지죠. 그러면은 판정 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개혁을 요구하셨나요? 예, 그렇죠. 아실지 모르겠지만 왜 삼성 백혈병 아시잖아요. 잘 알죠. 예. 그 삼성 백혈병 같은 경우에도 당사자들이 직접 무슨 약품을 썼는지 네. 막 증명을 해야 되고 예.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의사들도 잘 모르는 부분들도 그러니까요. 있다고 하고요. 예. 그런 거를 이제 자꾸 노동자들한테 증명하라고 하고 네. 니네가 모르면 우리는 모른다 하고 이제 딱 외면해버리고 이게 어떻게 국가의 제도냐 이런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러면은 그 부분은 어떻게 요구를 하셨어요? 기본적으로 회사에서는 영업비밀이라고 그러거든요. 잘 안 네. 줘요. 예. 근데 정부에서 예를 들면 내가 아프다. 난 직업병이다. 네. 근데 회사에서 그럼 직업병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회사한테 그걸 증명하게 하는 거죠. 어. 예를 들면 벤젠을 사용했으면 내가 벤젠을 쓰게 했는데 이거 사실은 안전한 거야 이렇게 증명을 해보라는 거죠. 그게 증명이 안 되면 무조건 직업병으로 인정을 해주자는 겁니다.
그럼 노동자에게는 많이 유리해질 것 같은데요? 노동자에게는 사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근데 뭐 벤젠 같은 위험물질이면은 증명하기가 오히려 뭐 회사 측도 그렇고 예. 노동자도 쉬울지 모르겠지만 예. 사실 요즘엔 정신적인 산재도 많이 있잖아요. 그 사실은 이제 21세기에 저희가 제조업 이런 데도 많지만 서비스업 이런 데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정신노동자들. 그래서 네. 산재보험제도가 50년이 됐는데 그렇게 지금 뭐 직종과 세대가 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같이 변해오지를 못했어요. 네. 그래서 뭐 감정노동, 뭐 예. 자살, 우울증 뭐 이런 일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게 산재보험이 된다고 누가 상상하겠어요. 실제 되거든요. 되나요?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예.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런 걸 사람들한테 안 알려주는 거죠. 안 알려주는데 알도리가 없잖아요. 네. 산재를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실제 뭐가 산재가 되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다 있는 거죠. 사실 네. 조용히 있으면서 저희는 이렇게 해서 흑자가 구조입니다. 이렇게 지금 자랑을 하고 계시죠. 근로복지공단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근로자가 알고서 산업재해를 신청하면은 예. 기업 측면에서는 이게 산재가 자꾸 발생하는 게 안 좋기 때문에 자꾸 숨기려는 것도 있고 그런 건가요? 사실은 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산재 신청을 못 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굉장한 오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진실이기도 한데요. 네. 저희가 이제 요구하는 것 중에 산재보험을 신청을 많이 했냐 가서 물어봤거든요, 현장에서. 네. 그랬더니 거기 그 회사는 1년에 몇 명씩 돌아가시는 이제 되게 유명한 회사인데 네. 다치는 분들이 산재 신청을 못 한대요. 왜요? 회사 해고당한다고 못한다고. 그럼 회사가 합의금을 이면에서 주고 그렇죠. 못하게 하고 이런 건가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이게 산재보험을 당연히 신청 안 하는 게 이제 문화적으로 딱 만들어져 있어서 네. 사실 이렇게 되면은 제도에서 말하는 통계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렇겠네요. 예. 그러면은 산업재해만 볼 때 그 실태를 좀 통계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몇 년 전에 이제 교수님들 몇 분이 응급실을 연구한 적이 있는데요. 네. 거기에서 보면은 응급실에 실제 온 사람 중에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쳤거나 일을 하다가 이제 질병이 걸렸거나 해서 온 분들이 산재 신청을 얼마나 하느냐 네. 이런 걸 봤을 때 한 10% 정도만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10%에서 20% 정도 많으면. 굉장히 적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대로 이렇게 돌려서 얘기해 보면 80%의 노동자들이 산재 신청을 못 하는데 이게 다 건강보험 재정으로 가요. 그러니까 산재보험료는 이제 회사에서 내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회사도 이제 어느 정도 좀 부담을 덜고 예. 노동자들도 마음 놓고 치료받을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재정이 운영돼야 되는데 그게 건강보험으로 다 돌아가면 국민들이 보험료를 내주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건강보험 기금이 항상 지금 건전하다, 재정이. 그렇게 얘기하는 데는 산재보험 지급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러니까 신청 자체도 잘 안 들어오고 있는 게 하나의 배경이 되는 거군요. 예,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제도에서도 사실은 산재인데 네. 건강보험으로 한 사람들을 적발을 해요. 네. 그러면 이 노동자들은 회사에서 산재 신청을 안 해준다고 해서 억지로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했는데 예. 이거를 다시 토해내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사실은 제도끼리 잘 조율을 해서 보험료는 건강보험료도 내고 산재보험료도 내놨으니까 네.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피해가 없어야 되는데 네. 산재보험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산재를 신청하고도 문제가 되거나 혹은 네. 산재를 신청 못했다가 건강보험으로 처리했다가 또 문제가 되거나 이런 일들이 네. 노동자들만 피해를 보게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가장 큰 부분은 일단 그 기업들이 산재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어떤 압박을 넣고 있는 것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이제 산재인지 아닌지조차 잘 모르게 하는 네. 이런 환경 그리고 산재를 신청해도 잘 승인이 안 나는 이게 제일 크다고 볼 수 있을까요? 또 있을까요? 총체적인 난국인데요. 그렇군요. 예. 이게 웃을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산재보험의 그 혜택을 늘리겠다. 예. 대상을 늘려준다 그래가지고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 요즘 많잖아요. 예. 신용카드 모집하시는 분, 화물트럭 기사분들 이분들까지 적용을 늘려준다고 했는데 딱 들을 때는 좋아 보이거든요. 네. 네. 그게 좀 이제 들으면 한숨이 나오는
분들인데요. 아, 그래요? 알면 한숨이 나오는군요. 네. 네. 사실은 이제 상상해 보시면 돼요. 백화점에 왜 이렇게 판매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아니면 뭐 이제 미용실에서 일하시는 분들, 뭐 정수기 코디 분들, 뭐 되게 많아요. 한 39개 업종 정도 되는데. 주변에서 우리가 많이 만나는 분들이죠. 네, 사업주라고 불려요, 이분들이. 사실은 이제 노동자인데. 아. 이분들은 이제 4대 보험의 혜택을 못 받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네. 가지로 되게 힘들고 열악한 환경인데도 예. 아무 이제 혜택도 못 받는데, 그래서 이제 많이 싸우셨어요. 왜 우리가 노동자인데 우리 산재보험 안 해주냐. 네. 그래서 이제 산재보험에서 6개 직종에 한정돼서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39개 업종에 한 250만 명 정도의 이제 특수 형태 노동자분들이 계시는데 그중에 6개 직종한테만 그러면 산재보험을 해주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제도를 뜯어보니까 신청을 이제 해야 되는데 신청을 따로 해야 돼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회사 들어가면 당연히 적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 산재보험 신청을 따로 해야 되고 제가 산재보험 안 받겠습니다 하고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다음에 산재보험료는 사업주랑 그분들이랑 반반을 내요. 딱 이렇게 들어보면 적극적으로 할 것 같지는 않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직접, 이제 저 문제는 네. 얼마 전에 이제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자기는 이제 이분도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분이세요. 예. 이분이 자기는 적용제외 신청을 한 적이 없는데 적용제외 신청이 돼 있었대요. 근데 이분이 쓰러져서 지금 병원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분은 산재 혜택을 받으실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행정적으로. 그래요? 예. 예. 이런 이제 부작용도 굉장히 많은데다가 지금 제도가 시행된 지 좀 됐는데 지금 한 10% 정도 가입을 하셨거든요. 네. 사실상 뭐 10명 중에 1명이 가입했다면 이건 국가 정책으로 볼 수 있는 건지 좀 의문이 들죠. 이것도 대상을 늘린다고 해서, 그러니까 늘리기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군요. 네, 좀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뭐 네.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적용 제외 신청을 해도 된다 이렇게 딱 해버리니까 사업주들이 뒤에서 이제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럼 적용 제외 신청해 이래버리면 네네.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또 이제 이분들이 말로는 사업주라 그러지만 사실은 노동자인데 그렇죠. 예, 이분들이 당연히 사업주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 그러면 학습지 교사분들도 포함이 됐나요, 이번에?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거 뭐 너무 많이 알려져서 삼성전자 경우에는요. 네. 이 백혈병에 대한 산재가 그럼 과연 인정이 되는 것이냐. 이게 사실상 인정이다 아니다 말이 많았잖아요. 네. 산재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데는 좀 도움이 됐을까요? 백혈병이 산재다 이런 상상을 아무도 못 해봤으니까요. 못하도록 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뭐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그랬죠. 예, 예. 네. 그러니까 그거를 실제 가서 이게 산재냐 아니냐 다투어야 되는 이제 문제를 비롯한 아주 다양하고 복잡하고 막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제가 유방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이게 산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처음에 네. 내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유방암이 걸렸다 이렇게 상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동안에는 잘 못했죠. 예. 예. 근데 이번에 그 삼성 백혈병 싸우면서 네. 뭐 예를 들면 자궁질환이나 뭐 유방암이나 아니면 뇌졸중이나 빈혈 이런 다양한 이제 병들이 이것도 혹시 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요라는 전화가 많이 와요. 네.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상상을 하게 된 거를 알 수 있는데 그게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혹은 대기업을 상대로 싸우는 노동자들에 의해서 세상에 알려졌다는 게 네. 슬픈 일이죠. 근데 아직까지 산재 인정은 또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재밌는 건 올해 초에 삼성에서 불산 누출 네, 사고가 불산 누출. 있었잖아요. 예. 그때 이제 불산 누출을 당한 노동자분이 계세요. 예. 사실 이 사고는 온 국민이 다 아는데 이분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했어요. 왜요? 글쎄요. 그래서 법원을 가서 법원에서 인정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것조차도 막 거절하고 이런 네. 상황이니까 근로복지공단이 뭐 하는 곳인지 굉장히 의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50년이나 됐다고 해서 좀 괜찮은 그 정착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 했는데 여전히 아니군요. 네, 우리나라 큰 기업인 삼성부터 해서 좀 이런데 좀 앞장서서 해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데 모범을 보이는 게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동건강연대 박혜영 노무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우리의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생생경제 이제 4부 시작할 시간이 되어가는데요. 경제뉴스 뒤집기와 직장 성공하기 마련이 돼 있습니다. 경제뉴스 뒤집기에서는 29조 원을 정부가 그 서민을 통해서 증세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건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성공학에서는 성공에도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면은 문자,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또 YTN 라디오 앱을 통해서 남겨주셔도 되고요. 저희 SNS도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YTN 사이언스 지식 강연 프로그램 팝콘. 수학과 과학, 뉴테크놀로지, 창업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공개 강연 녹화 방청은 YTN 사이언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팝콘 공개 녹화에 오시는 모든 분께 영종대교 휴게소 포춘일 입장권을 드리고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과 기념품을 드립니다. 학생과 학부모,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의 많은 방청 바랍니다. 경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친절한 경제. 오늘의 경제 키워드.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오늘은 보상과 배상의 차이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두 단어를 혼용해서 많이 쓰고 있는데요. 둘 다 뭔가 피해를 본 사람에게 물어준다는 뜻에서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주는 것은 배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잖아요. 손해보상 소송을 제기한다고는 안 하죠. 누구를 때리거나 영업 방해를 하거나 하면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정부가 도로를 낸다고 우리 집을 수용한다면 그건 불법이 아니죠. 하지만 경제적 손실은 만회해줘야 됩니다. 이럴 때 하는 게 보상입니다. 또 태풍으로 인해서 가로수가 쓰러져서 가게 간판이 떨어졌다. 이것도 보상입니다. 불법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같은 국가가 한 일이라도 공무원이 불법을 저질러서 내가 피해를 보게 됐다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그것이 알고 싶다. 경제 뒤집기.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뉴스 뒤집기로 시작을 하겠는데요. 오늘은 홍건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증세 얘기네요. 네. 너무나 뜨거운 감자인데. 예. 네.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를 해주셨죠. 네, 지난번에는 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네. 오늘은 조금 좀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이렇게 부담이 되는지 개별적으로 그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이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가 이야기를 한 것이 서민 증세론이었잖아요. 네. 뭐 증세론이다라고까지 이렇게 명명을 한 것은 아니지만은요. 네네. 네. 그러니까, 지난 20일 날, 네. 여기 국회 입법조사처 등이 이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핵심은 5가지입니다. 네.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10%에서 13%를 인상하고, 두 번째는 법인세제를 2% 단율세율제로 하고, 네. 세 번째는 담배세를 1,500원 인상하고요. 예. 네 번째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고, 다섯 번째는 그 기초 생활 필수품에는 지금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데, 네. 이걸 부과하자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물건 살 때마다 내야지 되는 세금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예, 특히 이제 부가가치세가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데요. 이게 일본의 소비세랑 같은 거잖아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국민들이 뭐 본인이 직접 안 내기 때문에 이게 간접세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그 뭐 정부나 뭐 정치권에서는 이거를 좀 인상하고 싶어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요. 그러니까 네. 지금 그 부가가치세율을 이 3%포인트 올리게 되면 18조 원이 들어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누구나 한번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서민들의 부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의 직격탄이 날아가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거 상당히 좀 신중해야 되는데 이걸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연봉이 대략 한 3,500만 원이다. 네. 이런 근로자가 있다 그러면 이게 평균적으로 한 52만 원 정도 소득세를 내거든요. 네. 지금 통계를 보면. 그러면은 이게 한 소득 대비 한 1.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영세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가 3천만 원이다 그러면 이 중에 10% 한 300만 원 정도를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죠. 그래서 뭐 탈세 이게 본의 아니게 소득을 많이 감추는 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죠. 네. 아니 그리고 이제 기초생활필수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부과를 하고 네. 지금 영세 자영업자 얘기만 하셨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냥 내야지 되는 세금도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서민들이. 그렇죠. 물가도 오르게 되고 서민들이 내야 하는 세금도 네.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네. 이제 뭐 애연가들께서 이제 담배세 때문에 많이 떨고 계시죠. 네, 담배세 이곳의 세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나 돼요? 지금 담배 한 갑당 1,550원 정도가 부과되고 있는데요. 예. 이를 통해서 확보되는 세수가 7조 원이나 돼요. 7조 원. 네, 지금 네. 7조 원이 됩니다. 이게 국세가 아니고 이제 국세하고 지방세 섞여 있기 때문에 막 분산이 돼 있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1,500원 정도 이렇게 그 세수를 담배값을 담배값을 세금을 올리게 되면 예. 세수가 뭐 거의 7조 원 가까이 늘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아마 소비량이 한 10 내지 15% 정도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5조 원 정도 이렇게 세수가 늘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정치인들은 관심이 많죠. 왜냐하면 네. 쉽게 이제 세금을 거둘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문제는 이제 이렇게 올리면 역시 이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적게 피니까 국민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이제 정가가 되는데 특히 이제 저소득층의 뭐 자녀나 부인들 가족들이 이제 타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제 그 정책을 좀 잘 만들어야 되는 그런 네. 걱정에. 근데 증세는요. 네. 이번 정부가 절대로 안 하겠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이제 대선 기간 동안에 기자들이 아주 계속 집요하게 물었죠. 근데 그렇죠. 박 대통령 쪽에서는 증세는 안 한다. 예, 복지는 한다. 예, 복지는 한데 증세는 안 한다. 그러면 네. 돈이 어떻게 나오냐 했더니 예. 27조 원 중에서 14조 원은 지출 구조 조정하고 예산 절감하겠다. 이렇게 네. 고 10조 원은 세제 개편하고 세정 개혁하겠다. 3조 원은 복지 개혁하고 공공부문 개혁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근데 뭐 지금 보니까 이제 뭐 지난해 때 뭐 지하경제 양성화다 이런 것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3, 4조 원 정도는 이래저래 좀 확보를 한 것 같아요. 3, 4조 원. 네. 나머지 한 23조 원인데 이거를 이제 지금 얘기는 이제 서민정세 쪽으로 이제 확보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과연 이게 올바른 방향인지 여기 논란이 많겠죠. 네. 보편적인 증세잖아요. 말하자면 서민 증세가요. 그렇죠. 보편적인 정세인데 네. 이제 보편적인 정세인데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비교를 할 때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누진세 부분에서는 이제 소득세를 선진국이 절반밖에 안 내잖아요. 네. 반면에 이제 다른 보편 정세라고 할 수 있는 소비세는 상당히 많이 내고 있고 또는 이제 또 뭐 사회보험료 같은 경우는 특히 기업들이 한 30조 원 이상 안 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간접세가 많고 직접세 비중이 적은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상 직접세, 누진세, 예. 좀 고소득자들이 많이 내는 세금을 더 많이 높여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하기 어렵다 보니까 서민정세 쪽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네. 뭐 그거는 조금 납득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네.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조금 그래도 여유 있는 분들이 세금을 내도록 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그건 경제학적으로도 다 그렇게 결론을 내거든요. 그렇죠. 경제학적으로도 그렇죠. 네, 경제학적으로도 그렇고 네. 이게 행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다 있는 사람이 더 낼 수 있도록 증세를 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요? 지금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너무 좀 손쉬운 방향으로 가려 하는 거 아닌가. 아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기업 부담, 사회보험 높이는 것도 이거 중소기업 부담 되니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국가가 좀 보조를 해서 예. 높이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중소기업한테 과다한 부담을 안 주고 높일 수 있는 방향도 있거든요. 네. 뭐 그런 방향도 있고 뭐 건강보험료 이런 계약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뭐 다른 방향이 꽤 있는데 그런 것에 조금 신경을 좀 덜 쓰고 지금 쉬운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증세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약간 좀 바람을 잡고 여론을 좀 들어본 다음에 증세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가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맞춰서 증세를 실시하려는 의도인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얘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한 29조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뭐 29조 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전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대안을 툭툭 또 던져놓고 예.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야당이나 시민사회나 국민들의 이제 여론 추이를 봐서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저항이 좀 적다 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좀 이제 추진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특히 법인세 부분은 이거 좀 걱정 많이 되네요.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네. 법인세율 이제 적용하는 대상 그 폭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단일로 적용을 하자는 거잖아요. 네, 단일로 하는 건데 예. 좀 그 세금을 좀 그 통계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지금 나온 대안처럼 단일세율을 받게 되면 네. 과표가 1억 원인 기업은 지금 한 300만 원 정도 법인세를 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걸 한 700만 원 정도 내야 돼요. 한 2.2배가 늘어가게 되고 또 과표가 1억, 2억 되는 사람들도 지금 한 1,400만 원 정도 내는데 앞으로 한 3,200만 원 정도 내야 되거든요. 2.2배고 반면에 이제 과표가 한 500억 원 이상인 경우 0.1%밖에 안 오르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중소기업들이 직격탄이 맞게 되고 이래서 이제 중소기업한테 세금을 걷어서 한 3조 원 정도 세금을 확보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확보해서 정부한테 무슨 이득이 있는 건지 지금 갈수록 중소기업 어려워지는데 이렇게 할수록 중소기업의 활력은 떨어지는 거죠. 중소기업 활력이 떨어지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요즘에도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지만 내수 침체 네. 많이 하는데 결국 내수 침체가 저렇게 되는 게 원인은 크게 두 가지겠죠. 중소기업이 잘 안 풀리고 있고 또 실질임금 얘기 많이 나오는데 최근 실질임금도 굉장히 많이 문제가 있더군요. 그러니까 네. 실질임금이 보통 90년대 같은 경우는 연평균 한 5%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예. 전체 근로자에 대해서. 네. 지금 지난 4년간 보니까 0.5%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언론에 나오는 거 뭐 한 2% 정도 된다는 거, 1.8%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5인 이상의 좀 그렇다 괜찮은 기업들 얘기고 전체 기업에 대해서 실질임금이 뭐 거의 제자리 상태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들 지금 그러니까 실질임금을 상당히 높여주고 중소기업이 활성 안 되면 내수도 활성 안 되고 경제의 선순환도 이루어지지 않고 내수 기반이 취약하면 뭐 경기가 살아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예. 정부가 조금 좀 균형적으로 정책을 좀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지하경제 양성화 이건 뭐 잘 한 건가요? 고소득 자영업자들 많이 뭐 탈세하는 것들 잡아낸 건가요? 지하경제 양성화 부분에서는 이제 뭐 정부가 지금 뭡니까 금융정보원인가요? 예, 네. 그쪽을 통해서 조금 얼마 정도는 좀 한 것 같아요. 네. 많이는 충분히 못했지만. 예. 근데 이제 가장 문제는 이제 고소득 자영업자 부분인데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를 보면은 뭐 전문가들도 있고 또는 뭐 유흥업소 있지 않습니까? 예. 이쪽 부분에 대해서 좀 강도 높게 세무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일본이나 미국에 비교하면 우리나라 지금 세무조사 폭이 선진국에 비해서 한 뭐 절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 조세 정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 우리 기업하기 좀 어렵다 해서 그 세무조사 안 하고 계속 그 사람들한테 탈세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건 뭐 엉망이기 때문에 안 되죠.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하게 네. 정부가 조세 정의를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스리슬쩍 서민증세하고 이런 거는 전 결사 반대할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예. 그 서민증세 쪽에서도 부분은 특히 사실은 이제 그 소득세제를 바로 잡으려면 네. 중간에 비과세 감면하면은 서민들도 좀 세금을 좀 내야 될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야 이제 부자들도 세금 내지 감내해야죠. 않습니까? 예. 그런 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네. 그거 안 하고 이제 아까 말한 그 부가가치세 이런 걸로 높이게 되면 네. 굉장히 타격이 크게 가기 때문에 특히 법인세 아까 그런 부분 네. 중소기업의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정부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뭐 정부가 지금 주장한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아니지만 예. 상당히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원우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김대리의 생존 전략. 생생 직장인 시택. 시간이 돈이죠.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위한 시테크 방법을 공개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성공 직장인 이내화 성공전략연구소장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 약간 긴장돼요. 예. 뭔가 또 시키실 것 같고 막 이래가지고. 예. 지난 시간에 좀 시켜드리려다가 시간적으로. 예. 그래서 오늘은 성공에도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예.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7월 1일인데요. 요쯤 네. 되면 직장인들이 머릿속에 휴가 이런 게 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네. 사실 연초에 생겼던 어떤 목표라든가 야망이라든가 뭐 하겠다 이런 것들이 사실 거의 뭐 딜리트 삭제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은 2014년 예. 애청자 여러분의 이제 성공 인생을 중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중간 점검이요. 막 저 또 겁나는데. 어떤 건가요? 사실 뭐 긴장하실 것까지는 없고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예. 일종의 사각지대 같은 것이 있습니다. 네. 사각지대가 보이면은 그걸 좀 보완하고 또 뭔가 좀 잘 되고 있으면 조금 줄여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우리 전 국민이 하는 민방위 훈련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민방위 훈련이요? 예,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예. 좋을 것 싶고 사실 저 민방위 훈련을 하는 것은 늘 그런 훈련 같은 것들을 체득화시키고 습관화시킨다는 네. 뜻인데 바로 이제 성공적인 것도 그게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 사각지대를 애써 무시하고 가려는 쪽이기 때문에. 근데 성공 방위 훈련은 어떻게 해야지 되나요? 예, 그래서 훈련이라고 하니까 뭐 네. 뭘 옮기고 뭐 흩어지고 이런. 예, 저는 뭐, 싫어해가지고 이런 거. 예. 그런 물리적 훈련이 아니고요. 네. 여러분들이 좀 하시려면은 네. 일종의 이제 참가자 훈련 도구가 필요한데요. 여기서 참가자는 애청자 여러분 이제 자신이시고 네. 도구는 이제 풍선이 좀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풍선이요? 예, 그래서 예. 문방구에서 풍선 1,000원 정도 주시면은 한 20개 정도 살 수 있거든요. 네. 그중에 하나를 이렇게 구입하셔서 하시는 예. 건데요. 네. 그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풍선을 어떻게 예, 해야지 그래서 되나요? 오늘 뭐 라디오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직접 해볼 수는 없고 예. 풍선 어렸을 때 기억나신 것처럼 이제 풍선 그 입구에다가 바람 넣는 입구에다가 힘차게 이렇게 네. 바람을 불면 이렇게 풍선이 빵빵해집니다. 네. 물론 뭐 터질까 그런 우려도 있지만 적당히 네. 이렇게 바람을 넣으시면은 예. 빵빵해지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꽉 쥐고 있다가 놓아버리면은 푸르르 하면서 네. 풍선이 멀리 이제 도망가 버리죠. 예. 그와 똑같은 건데요. 사실 애청자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빵빵이던 이 풍선을 쪼그라뜨리지 않게 빵빵하게 그대로 유지하려면 무슨 행동을 해야 될지 한번 그것을 MC께서 한번 이거 말씀. 너무 쉬워가지고 맞는지 모르겠는데 예. 잘 묶어야죠. 그렇습니다. 네. 그 소위 이제 주둥아리라고 네. 하는데요. 그걸 똥똥 실려 예. 묶든지 이렇게 엮어서 예. 묶어놓으면 사실 그것도 시간이 흐르면 좀 조금 공기가 빠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빠지지 않게 연초에 가졌던 생각, 야망, 목표를 7월 초에 한번 다시금 해보는데 네. 저는 이것을 7월의 시무식이라고 부릅니다. 7월에 시무식, 예. 8월에 크리스마스 같은 느낌이네요. 예, 그러니까 뭐 6월 달에 종무식을 한번 해보시고 7월 1일에 오늘 저녁이라도 좋으니까 한번 그래 네. 연초에 생겼던 것들을 한번 내가 풍선에 바람 집어넣듯이 좀 해보자 그런 건데요. 예. 그래서 요걸 어떤 뭐 빠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냐 여쭤보면 제가 한번 체크리스트를 좀 가져왔습니다. 네, 한번 알려주시죠. 예. 일종의 이제 성공 방위 체크리스트인데요. 네. 한 6가지 정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연초에 세운 목표를 성취하고 싶은 그런 강렬한 욕구가 있는지. 네. 예, 두 번째로, 나는 누가 뭐라 해도 꼭 해내겠다는 용기와 의지가 있는지. 네. 예, 세 번째로 내가 어디쯤 지금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 네 번째로 내가 되고 싶은 것, 그 꿈, 야망을 명쾌하게 남한테 설명할 수 있는지. 네. 예, 다섯 번째로 그걸 달성하고 있는 어떤 날짜, 마감이라고 하죠. 어떤 시한 날짜가 정해져 있는지.
가령 뭐 2014년 9월 30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요. 지난주에 말씀하신 수표가 생각나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아, 예. 복습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구한테는 언제든지 그것을 자신 있게 뭐 포부 말하듯이 예. 말할 수 있는지 한 6가지를 한번 곰곰이 체크해 보시면 어느 정도 어긋나는 건지 한번 MC께서는 저요? 어느 정도 근데 제가 보통 이렇게 점수 잘 받는 편인데 거의 예. 빵점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너무 이제 겸손하신 것 같고 네. 지금 표정에는 네. 반절 정도는 아니요. 맞으신 것 반까지도 같아요.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제 경우는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제 7월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조금 격가지를 친다. 노견을 간다고 할까요? 네. 이 가고 있으면요, 사실 포기를 하게 되죠. 이 포기라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기포인데요. 기포 여러분들 이렇게 물방울 같은 거 없어집니다. 그래서 네. 사실 여러분들 이제 2014년 애청자 여러분의 이제 성공을 조금 이렇게 하시려면 어머니들이 밥을 지실 때 좀 쫀득쫀득하기 위해서는 시골 밥상 같은 거 보면은 좀 뜸을 들이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런 어떤 뜸을 들이는 것처럼 이제 성공에도 어떤 연습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은 이 밥의 뜸을 잘 들이는 것처럼 예. 성공을 연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좀 명심을 해야 될까요? 이름하여 제가 3가지를 많이 강조하는데요. 이름하여 3가지. 30 법칙입니다. 30이요? 예. 어떤 공이에요? 이게? 30은 이제 앞자 공평, 공짜, 공인데요. 아. 첫째 이제 공평. 그러니까 인생은 좀 공평하다는 거죠. 애청자 여러분께서 나는 좀 불공평하다. 근데 누구에게나 하루 86,000초라는 시간이 주어지거든요. 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다 연소시키고 또 어떤 분들은 불연소 상태에서 내버려 두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거죠. 네. 이걸 좀 제대로 쓰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인생에는 공짜 점심이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네. 이 말은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그러니까 공짜가 되는 건 없다는 것이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세 번째로 성공 인생을 만들려면 공을 좀 들여야 됩니다. 아까도 좀 말씀드린 예. 것처럼. 근데 이 공짜가요, 좀 재밌는 것이 사실 이렇게 공짜를 뒤집어 보면요, 운자가 됩니다. 예, 뒤집어. 우리나라 이 한글을 이렇게 예. 거꾸로 예, 180도 뒤집어 돌리면 운이 예. 되네요. 예, 진짜? 그래서요. 사실 뭘 하면서는 운도 어느 정도 무시를 못 하거든요. 저는 많이 잡아요. 예, 저도 한 30%는 잡아온다고 예. 하는데요. 그 운이 따르는 분들은 네. 사실은 운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예. 운을 만들었다. 왜? 운자를 뒤집으면 공짜가 되니까. 그래서 공을 들이면 운도 따른다. 그래서 네. 상공법칙 다시 말씀드리면 공평하다. 그다음에 이제 공짜는 없다. 네. 그리고 무엇을 하시든지 좀 공을 들여봐라. 이런 예. 말씀이 30의 법칙입니다. 30. 그러니까 첫째는 공평하다라는 것. 인생은 공평하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공짜 점심은 없다. 예. 뭐든지 공을 들여야 된다. 그렇죠.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예. 어쨌든 성공 인생은 공을 들여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라는 거군요. 그러자면 아까 공짜가 뒤집어보면 예. 운이 따르기도 한다. 예. 이런 성공 전략을 매일 실천하고 계신가요? 사실은 해본 겁니다. 그래서요. 예. 경우에 따라서 운이 따르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정말로 저는 이것을 이 세 단어를 네. 합쳐서 말하면 열정이라고 또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진정성이라고 또 말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좌우명 갖고도 하지만 일단은 열심히 한번 해보는 거죠. 네. 해보면 예. 여러 가지 자연의 법칙이 이렇게 화학 법칙처럼 엉켜서 저한테 운도 따르는 경우도 있고 사실 네. YTN의 생생경제 나오는 그 자체도 네. 2014년 저는 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사실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들은 예. 이런 거를 계속 자기가 또 생각을 하고 예. 열정을 또 지피고 이렇게 되겠지만은 저처럼 비관적인 사람이거나 부정적인 사람은 예. 아예 안 되나 보다. 이제 노력해도 안 되는데 어떡하겠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사실 글이 이제 빠져갈 수도 있지만 예. 사실은 저는 성공은 의도적인 도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도적인 도발. 그러니까 도발. 의도적 도발이라는 예. 것은 뭐냐면 예. 흔히 말하는데 들이대야 되시는데요. 그거 왜 네. 들이대냐 하는데 예. 내 인생이사 그렇습니다. 내 인생. 이게 네. 들이댄 만큼 예. 정성을 다한 만큼 어떤 농부가 이런 말씀을 하시대요. 이게 이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농작물은요.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답니다.
그러니까 그 네. 농작물이 농부가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했냐에 따라서 농작물이 무성하게 자라서 네. 큰 수확을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성공에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건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연습을 많이 하고 네. 이것을 하나의 습관으로 만들어 보면 그것이 운으로 따라온다. 네. 이렇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나폴레옹도 연습을 많이 했겠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네. 정복자가 된 것이고요. 아. 사실 뭐 우리나라 뭐 유정자도 그랬고 네. 세계적인 기업가들도 그랬지만 예. 그분들은요 나는 열심히 했다라는 그런 모습을 사실 겉으로는 말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사실을 내면을 들여다보면 정말로 유치할 정도로 연습을 많이 하시는 거죠. 사실. 네. 지금 문자 한 분 주셨는데요. 예. 0667님 30법칙에 공을 하나 추가하신대요. 공손하라. 위로 올라갈수록 고개를 예. 숙이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분은 뭐 사실 예. 언제 한번 나와주세요. 시너지 예. 효과를 예, 내시는데요. 대단하시네요. 성공으로 공손하라. 다가가실 수 있는 네 번째 공은 공손하라였습니다. 네, 좋은 오늘 말씀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성공 연습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하세요. 이내와 성공전략연구소장이었습니다. 이제 생생경제를 SNS에서도 만나보세요. 트위터에서 YTN 이코노미를 찾아서 팔로우를 누르시고 페이스북에서는 YTN 생생경제를 검색해서 엄지 꾹 좋아요를 누르시면 생생한 경제뉴스, 깊이 있는 경제 해석을 살아있는 새로운 시각으로 알려드립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하시죠. 우리는 생생특친, 배친이에요. 오늘 산업재해보험, 산재보험 50년 현주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인터뷰 듣고 질문 주셨습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5481님, 개인 택시기사도 산재 가입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저희 제작진이 알아본 결과 개인 택시기사는 개인이 사업주가 되기 때문에 특수고용직에 속하지 않고요. 산재에 가입하기는 좀 어렵다고 하네요. 오늘 들으신 생생경제 내용은요. 홈페이지나 팟캐스트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방송 뒷얘기나 자세한 소식들은 생생경제 페이스북 YTN 라디오 이코노미 또 트위터 YTN_이코노미를 통해서 빠르고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